자, 저렇게 이제 다선 중진이 빠져나오고 빈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바로 제가 주제 전환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여전히 신당 얘기를 하지만 신당 만들지 않고 혹시라도 국힘 안에서 공간이 열리면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로 가면 100석 이하가 아니라 7, 80석 밖에도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듣고 국힘의 그 빈 공간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총선 전국적 전체 다해서 국민의힘의 예상 성적표를 몇 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장식에 뉴스아이킥에 나와가지고 예. 지난달쯤에 제가 한 100석 언더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밑으로. 100석 밑으로를 예상했는데 사실 그때 이미 저도 전해드린 것도 있어서 얘기했던 거고 예. 이번에 유출되었다는 결과가 사실 한 4주 된 결과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자료가 지금 유출된 거거든요. 네. 그 뒤에 부산 엑스포의 결과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더. 네. 그래서 지금 어제자로 제가 들은 정량적인 것들 합쳤을 때 83에서 87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차립니까? 아니면 국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사님. 굿당은 차리도 신당 차리기는 힘들겠죠. 굿당은 차리더라도 신당 차리기는 어렵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준석의 그 과거를 보면 이준석의 현재와 내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종 정보와 첩보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가장 정확한 건 이전의 그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은 끊임없이 그 윤석열을 만든 자신이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윤석열과 협상 테이블에 앉고자 하는 욕망들을 끊임없이 드러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이준석은 모든 것이 용서되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이 가지고 수 있는 공천 지분들을 챙기면서 말 그대로 국힘당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총선 판국을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끌어내는 게 이준석의 핵심 목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총선에 이기려면 용산과 김건희 빠지면 된다. 일단 김건희가 빠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본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가 정치인들이 극적인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뒤엎어야 하는데 뒤엎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뒤엎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완전히 굴복을 했는데 이 굴복을 할 수 있게끔 이준석 그 대표가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굴복해야 될 조건들.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같은 걸 받아라. 그런데 최상병 사건 같은 걸 특검 받으면 윤석열 탄핵이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법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김건희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이런 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이 이렇게 막 싸질러버린 이유는 당신 이거 못해. 그러니까 선거 때는 쑥게 내줄게 해봐 해서 윤석열이 그래도 굴욕게 이겨야 되니까 좀 했거든요. 여의도 그 역 앞에 가서 아침 90도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대강로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주도로 가는 거고 그 국힘의 지도부를 채우는 문제는 여전히 이준석 쪽이 아니라 그 김기현 쪽에 주도되는 이쪽에서 나름의 이런 것들을 채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진영 부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타협할 수 있다. 혹시 그 매개로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빠지는 형태를 취하고 한동훈과 이준석 손잡고 국힘 총선 주도할 수 있다. 이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예. 대통령실에서는 안 받은 거죠. 예.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현찰이라면은 자신을 공천 주는 것과 자신에게 일부 공천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 그거 아니면은 안 움직일 겁니다. 서로가 이미 신뢰가 깨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국민의힘에서 시뮬레이션 했는 결과 이준석 대표가 본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대충 들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몇 석 못하는 걸로. 과반이 안 되는.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걸로 나왔다는 결과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영남에서도 6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엄청난 이 태평양 같은 이 큰 바다가 본인 앞에 열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다시 양두구육하면서 윤석열 밑에 들어간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3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본인의 대권 가도라든가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양무석 박사님도 영남 출신이고 하니까 영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 떨어진다. 그게 다 민주당으로 올까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제3당한테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율 속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싸울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비민주당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잘 싸우는 사람으로서 영남에서 포지셔닝을 한다면은 웬만큼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박 원장 이야기를 좀 이어서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그 이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냐라는 측면을 놓고 평가했을 때 아직까지 이준석이 자격이 안 되거나 대통령 후보감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대통령 후보감이 없는 상황에서 영남 신당을 만들어서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제 저한테는 있었었고요. 두 번째, 저는 그 이준석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박진영 원장이 영남의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한 그 여론조사 지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전국 70% 그 특검 수용해야 된다는데 대구가 67%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 퍼센테이지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계속해서 별개로 보고 있는 이 대구 경북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측면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은 두 가지 갈래로 시도할 것이다. 첫 번째, 국당이든 신당이든 차려서 국힘당과 당 통합을 하는 2단계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섣부르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준석이 집 나갔던 대통령 선거 과정, 울산에서 윤석열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횟집에서 윤석열하고 또 러브샷을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윤석열은 이준석한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총선 승리가 절체절명의 이 중요한 정치 이벤트라면 윤석열은 언제든지 그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사람이다라는 게 제가 윤석열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윤석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까지 검사하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 데뷔하자마자 이준석한테 3번에 걸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이기면 너의 목을 칠지언정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이준석한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라 하면 윤석열은 충분히 꿇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28일 날 신당 장당이 아닙니다. 이준석은 탈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탈당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국당이든 신당이든 차려놓고 다시 국힘당과 함께 지분 이 협상을 벌리면서 윤석열과 퉁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이준석은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이럴 가능성이 난 아주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우리 대화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인데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 정권을 상대로 한 개인이 이렇게 흔들고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정치라는 것은 매우 묘하다. 또 세 분 패널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 과연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질문도 극과 극의 예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를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이준석의 특별한 기능, 기술 또는 역량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